안녕하세요. 건축부부 정 실장입니다. 저희는 단독주택 설계를 주로 했는데요. 이번 기회에 설계 도면이 어떻게 현장에서 구현되는지를 영상에 자세히 담아 공유하고자 합니다. 건축가의 의도에 따라 단열 구조에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하나의 방법으로 참고하여 영상 시청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설계 단계에서부터 완성이 되어가는 과정을 함께 보시다 보면 어떤 집과 구조가 나에게 맞을까를 함께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 화장실 컨테이너. 공사가 시작되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 그것은 다름 아닌 화장실입니다. 작업하는 환경에 따라 공용 화장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간이 화장실을 준비해 줍니다. 다음으로 현장 컨테이너는 더운 여름, 추운 겨울 작업하시는 분의 쉼터가 되어주고 장비를 보관하는 창고가 되기도 하며 현장 소장님이 현장 준비를 하는 사무실이 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세트로 현장에 반입이 되는데요. 도로변에 두게 될 경우 도로 일시 점용을 받아 허락을 받고 도로를 점용해야 합니다. 대지 여건이 허락한다면 대지 내로 배치하는 것이 좋겠지요. 인근 땅이 비어 있다면 동의를 구하고 설치하여 우리 대지 내 작업 공간을 더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대지 진출입로에 컨테이너를 놓게 되면 레미콘, 지게차, 굴삭기 등 큰 장비가 오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이동 동선과 적재 동선을 고려하여 적절한 곳에 컨테이너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지 정리. 이상 고온 현상으로 땅에 아지랑이가 모락모락 피어나는 한여름에 공사가 시작되었는데요. 현장에 오랫동안 방치된 잡초는 뿌리가 깊어 사람이 뽑기가 어렵습니다. 잡초 뽑는 작업에 전문 승용공이 투입되는 것은 피해주세요. 작은 장비를 대여하여 땅을 갈아엎어 부지 정리를 깔끔하게 해줍니다. 규준틀 설치. 깨끗한 항색 도화지 같은 평평한 대지가 만들어졌는데요. 이제 여기에 도면을 보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 그림은 굴삭기가 얼마만큼 텃파기를 하면 될지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에요. 경계 측량이 된 말뚝을 기점으로 가로, 세로, 대각의 길이를 재어 기준점을 설정합니다. 굴삭기가 지나다니며 훼손이 되지 않도록 거리를 띄어 나무 목말뚝을 이격하여 설치해 줍니다. 이번 현장은 L자 베이스에 기초 측판을 설치하기로 하여 외곽 쪽으로 500mm 더 띄워 라인을 그려줍니다. 이 부분은 추후 기초 단열부에서 다시 설명을 드려볼게요. 텃파기. 기준선을 따라 텃파기를 진행합니다. 흙은 한번 퍼고 나면 풀려져서 부피가 늘어나고 다시 넣더라도 다짐을 해도 시의 원 집안의 강도가 복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계획하여 텃파기를 할 때부터 필요한 부분만 맞추어 최소한의 복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텃파기 양이 많아 06W 굴삭기를 불러 작업을 했습니다. 참고로 내역서를 보실 때 중장비 항목에서 6W라고 표기된 것은 굴삭기의 바구니처럼 생긴 것이 버킷이라는 것인데 한 번에 흙을 퍼담을 수 있는 양이 0.6 세제곱미터, 현장 용어로 0.6 루베라고도 하는데요. 06이란 뜻이고 W는 하체가 휠 타입, 즉 바퀴라는 뜻입니다. 듬직한 06이 텃파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오수 배관 연결. 보통 가장 낮은 레벨에 설치되어 있는 오수 배관은 텃파기 시 작업이 가능한 위치라면 함께 작업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현장은 기존에 인입된 오수관이 있어 연결하는 작업만 해주었는데요. 만약 인입되어 있는 배관이 없고 신규로 도로에 설치된 우수 매놀과 연결하기 위해서는 전문 자격증과 지역에 등록된 오수 환경업체에서
공사를 해야만 합니다. 공공하수관로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지내력 시험. 땅이 건물을 얼마만큼 지지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합니다. 15톤 이상의 무게로 눌러서 시험을 하는데요. 설계상 제곱미터당 15톤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테스트 방법으로는 유압잭을 펌핑하여 들어 올린 후 꺼지는 정도를 체크하게 됩니다. 보통 불삭기가 들어왔을 때 불삭기에 하중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테스트는 잡석 다짐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잡석 다짐 자체가 하중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잡석 다짐 전 원 집안의 순수한 지내력을 파악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전체를 잡석으로 다 하면 관계없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잡석을 하지 못할 경우에 원 집안의 지내력이 부족할 경우 보완을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돼지가 본래 산을 깎아 만든 곳인지, 논이 있던 뻘밭인지, 매립지인지, 성토를 몇 미터 정도 했는지 등을 모를 경우에는 집안 조사를 꼭 실시하여 집안의 상태를 파악한 후 집안 구조 기술사의 검토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잡석 다짐. 깬 자갈을 잡석이라고 부릅니다. 잡석을 하는 이유는 앞서 말한 하중의 분산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고 지중해 흙이 콘크리트 구조체와 밀착되어 맞닿아 있게 되는데 이때 구조체 사이의 미세한 균열로 물이 침투하는 모세관 현상과 흙이 가진 습기가 건조 구조체 쪽으로 이동하는 삼투압 현상이 발생됩니다. 이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잡석 사이에 있는 공극으로 삼투압과 모세관 현상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증기나 물방울의 입자가 매우 작으므로 최대한 잡석을 진동, 압밀 다짐하여 공극을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방수 필름 설치. 흙에 포함되어 있는 습기의 양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비닐을 쳐놓고 조금만 지나도 금세 안에서 물방울이 송골송골 맺히죠. 이 많은 습기들이 구조체에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방수 필름을 설치합니다. 비닐 뒤에서 발생되는 물방울은 수직 낙하하여 잡석 다짐 하부로 쉽게 배출될 수 있습니다. 이번 현장은 통상 사용되는 0.05mm 필름이 얇다 보니 잘 찢어진다는 피드백이 있어 두께를 늘려 비닐하우스에 사용되는 0.1mm 필름을 도면상 기재했었는데요. 현장에서 보니 라돈 방지 필름으로 업그레이드 하셨네요. 라돈 방지 필름은 스펙상 두께가 mm로 두껍고 질겨 방습성이 좋고 발암물질인 라돈가스를 차단해주는 역할이 뛰어납니다. 시공 시 라돈가스가 새어나오지 못하도록 노란색 라돈 방지 필름을 깔고 필름 사이에 테이프를 부착하여 밀실하게 동봉합니다. 버린 콘크리트 타설. 버린 콘크리트는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전 공정에 설치해 놓은 방수 필름을 보호해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철근 배근, 배관 등 도면을 상세히 먹선으로 그릴 수 있는 도화지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 바닥에 고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버린 콘크리트 없이 흙바닥에 고정 시 뒤로 밀려나 기초의 수직면이 바르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폼이 터져 콘크리트가 새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시작점인 기초가 수직이 안 맞으면 측면 단열이나 방수 등 전체적인 품질에 영향을 주게 되겠죠. 여기서 버린 콘크리트는 단어상 버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 강도가 약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바닥에 부어 위 세 가지 역할만을 기대하기에 버림이라는 것이지 구조체가 위에 쭉 수직으로 걸리는 만큼
버린 콘크리트의 강도도 구조체와 동일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설계안에 반영한 L자 베이스 기초공법은 상단에 단열재가 치부되기에 버린 콘크리트도 타설하면서 수평 레벨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단열재 설치. 단열재를 슬라브 상부에 설치하느냐 하부에 설치하느냐에 고민이 됩니다. 콘크리트 하부에 설치하여 벽체까지 이어지도록 하여 끊김없는 단열이 되는 것도 좋겠지만 난방배관이 늘 구조체를 다 데워야 전체가 따뜻해지는 단점이 생기게 됩니다. 즉, 큰 용량의 축열체를 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에너지 절약 기준에 따르면 바닥 단열재의 70%만큼 난방 배관과 슬라브 사이에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슬라브 하부에 전체 단열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번 현장은 슬라브 상부로 단열재를 모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추운 지역인지 집을 짓는 고도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이 부분은 다르게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 주택에서도 두 군데는 슬라브 하부에 바닥 단열을 했습니다. 비거주 공간이지만 추후 창고, 작업실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게끔 슬라브 하부에는 단열재를 설치했고 차량 진출입 시의 충격에 의한 표면 손상 방지의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 화장실의 매립욕조 하부는 구조체를 꺾어서 단열선을 연장할 것인지를 고민했으나 고이는 물에 의해 장기적으로 냄새가 올라가거나 방수가 취약해질 수 있다고 판단되어 슬라브 하부에 단열재를 보강하는 것으로 적용했습니다. 습한 지중해 묻히는 단열재는 기본적으로 압출법 보온판을 사용합니다. 흔히 핑크색이고 제조사 명에 따라 아이소 핑크로 불리지만 골드폼 등 다른 색도 있답니다. 하부에 묻히는 단열재는 하중을 버틸 수 있도록 단단한 1호를 사용했습니다. 철근 배근. 잘 짜여진 배근은 심미적 만족감을 줍니다. 하지만 많은 레이어가 겹쳐져 잘된 것이라고 보면 곤란합니다. 한번 콘크리트를 붓고 나면 수정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만큼 구조 설계에 따라 배근을 잘 했는지 확인을 합니다. 테두리부에 135도 갈고리를 양쪽으로 하였고 위에 캣바를 90도, 135도로 설치하였습니다. L앙카를 철근에 용접하여 토대목과 슬라브를 고정해주는 홀다운 철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사전 작업을 합니다. 오하수 설비 배관. 철근 배근과 동시에 오하수 설비 배근을 합니다. 지면으로 전체적으로 하중을 분산하여 전달하는 매트 구조이고 벽체의 집중 하중을 피할 수 있는 부분에서 배근을 슬라브에 매립합니다. 가능한 슬라브 간통부를 줄이기 위해 바깥으로 연결하여 외부에서 조인이 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배관은 타설 시에 탈락되거나 틀어지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철근에 고정시켜줍니다. 매립 수전인지 노출형인지에 따라 배관의 위치가 조금씩 다릅니다. 인테리어 설계 시 반영했던 위치대로 잘 설치되었는지 점검합니다. 전기 설비 배관. 평천정일 경우 목구조는 천정으로 배선이 지나가거나 기초 타설 시 매립을 하거나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번 디자인은 삼각형의 모양을 그대로 오픈하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바닥 배선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선반영 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땅을 다시 파서 공사해야 하므로 태양광과 전기차 충전을 위한 배선도 타설 전 별도로 분전반에 연결해 둡니다. 접지봉을 묻어 낙뢰에 의한 피해를 보호하고 낙뢰가 근처에 칠 경우 전자의 이동으로 기계의 메인보드가 셧다운 되는 현상을 막아주기 위한 과전류 차단 장치를 설치합니다. 비용은 5만원 내외지만 인근의 큰 건물과 피뢰침이 없는 전원주택의 대부분의 여건을 고려한다면 낙뢰에 의한 데미지를 막기 위해서 꼭 추천할 만한 사양인 것 같아요. 타설.
먼저 펌프카가 설치되어 최대 타설 거리를 체크합니다. 가능한 끊김 없이 쭉 타설되어야 하기에 타설전은 폭풍 전야, 긴장 상태입니다. 후에 레미콘 차가 연속적으로 들어와서 시간차를 최소한으로 하여 타설이 진행됩니다. 레미콘 한 차에는 6세제곱미터의 콘크리트가 들어 있습니다. 콘크리트 납품 확인서에는 구조 계산에 따라 콘크리트 강도 24메가파스칼을 확인합니다. 타설 전에 콘크리트가 배관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끝부분을 잘 막아주고 미리 심어준 L앙카의 끝부분을 은박으로 감싸 너트가 시멘트 물이 묻지 않도록 해줍니다. 미리 체크해둔 합판 라인과 중간중간 철근에 케이블 타일을 묶어 표시해둔 기점을 따라 타설하고 밀대로 밀어줍니다. 길다랗게 생긴 것이 바이브레이터인데요. 안에 넣어서 진동을 주지 않으면 철근 등에 걸려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므로 구석구석 찔러 넣어 진동을 줍니다. 너무 한 곳에 오래 진동을 주면 무거운 골재만 가라앉는 현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움직여 주는 것이 중요해요.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는 콘크리트가 밀려서 꺼지는 구간이 생길 수 있으니 완전히 굳기 전 레벨을 확인하며 밀대로 표면을 미장해 줍니다. 한여름에 타설하고 나면 표면이 너무 빨리 말라 갈라짐이 쉽게 생길 수 있으니 지속적으로 해가 떠 있는 동안은 며칠간 물을 뿌려줍니다. 측면 단열 방수. 콘크리트가 굳고 나면 거푸집을 떼어 거푸집에 가려 보이지 않던 측면의 품질이 잘 나왔는지 확인해 줍니다. 직각이 잘 맞는 수직면과 빈틈없이 잘 메워진 콘크리트면은 측면 방수와 단열재 설치의 바탕이 됩니다. 따라서 처음에 타설할 때부터 콘크리트의 수직면이 잘 맞아야 구조적으로도 좋습니다. 치수가 안정적으로 오차가 적게 나와줘야 다음 공정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답니다. 기초 콘크리트 측면부를 정리해주고 방수액을 발라 콘크리트가 습기를 잘 먹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수직면에는 테두리보 하단까지, 수평면으로는 버린 콘크리트를 타설해 놓은 상부에 압출법 단열재를 부착해 줍니다. 단열재의 역할은 기초 측면으로 열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열교를 차단해주는 역할과 기초 하부가 얼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토대목 무수축 몰탈. 여기까지 완료가 되면 기초공사에서는 토대목과 기초 콘크리트가 만나는 부분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콘크리트와 목재는 성질이 다르기에 풍하중, 지진하중 등 큰 외력이 작용했을 때 서로 분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토대목이 앉히는 부분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 틈이 있습니다. 하중을 골고루 잘 받기 위해서는 이 틈을 메워줘야 하는데요. 중목 구조에서는 토대목 하부에 미리 거푸집을 대고 수평 무수축 몰타를 채워 넣어 레벨을 맞추는 방법을 추천드려요. 습식 공정이 하나 더 들어가긴 하지만 구조적으로나 치수 안정성으로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기초공사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건축을 처음 하신 분들께는 전문적인 내용이 많아 조금 생소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차근차근 듣다 보면 언젠가 내 집을 지을 때 분명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의미가 있는 것은 건축가가 어떤 부분을 고민하였고 현장에 적용이 되는지를 영상과 함께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 기쁜 것 같아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골조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올릴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이번 현장은 열회수 환기장치, 기밀 테스트 등
볼거리가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안녕!